안녕하세요, 정학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번 영상 때 스포를 잠깐 했었던 죽어라 운동에도 살이 안 빠졌던 이유 하체편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합의인데요. 제가 다이어트를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하면서 살아왔잖아요. 근데 다이어트를 아무리 해도 하체는 정말 조금 빠지고 상체만 그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의 어쩔 수 없는 체질인가 보다 하면서 받아들이면서 살았었는데, 공부를 다양한 방면으로 하면서 지식이 쌓이게 되고 공부를 한 데이터들과 그리고 나의 몸을 매칭시켰을 때 굉장히 메이크센스 되는 거죠. 내가 하고 있는 식습관들과 생활 습관들이 내 하체를 찌게 만들었던 거예요. 물론 체질도 어느 정도는 있을 거예요. 젊은 여성들의 경우에는 지방을 하체 쪽으로 밀집시키는 DNA가 있다 보니까 체질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습관과 생활 습관들을 교정한다면은 빠지더라고요, 하체가. 그래서 제가 어떤 것들을 했는지 오늘 모두 방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빵인데요. 보통 그 사람의 몸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음식들을 주식으로 하면서 살고 있는지가 보여요. 빵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통 하복부에서 허벅지 쪽으로 지방이 많이 축적이 되고, 그리고 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복부 쪽으로 지방 축적이 많이 되는 케이스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감량을 할 때도 빵을 칼로리 계산을 하면서 조금씩은 먹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체살이 안 빠졌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빵이 이렇게 하체에 지방을 축적시키구나 라는 거를 알고 나서 빵을 완전히 끊었었어요. 그때 당시 예전에. 근데 빵 폭식으로 이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빵을 점점 줄이게 됐던 방법 중에 하나가 매일 아침에 빵을 한 장씩 먹었었어요. 식빵이나 사워도우를 많이 선택을 했었고요. 꼭 주의하실 점은 버터나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거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저같이 이렇게 빵을 완전히 끊어버리면 갑자기 빵 폭식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분들은 매일매일 조금씩 먹는 것을 더 추천해 드리고요. 나는 뭐 그런 정도는 아니다, 빵 폭식으로 터지지 않는다, 안 먹어도 그만이다 라고 하시면은 아예 끊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단당류예요. 단당류라는 것은 당의 사슬 구조가 하나인 것을 뜻하게 되는데요. 이 당의 사슬 구조가 하나이다 보니까 그만큼 우리 몸으로 빨리 흡수가 되고 또 지방 대사 전환이 더 빠르게 일어날 수 있는 구조인 거죠. 이렇게 우리 몸의 지방 축적은 더 잘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내 체질이, 나의 생활습관, 식습관들이 하체 쪽으로 지방 축적이 잘 되는 몸이다 라고 하면은 그만큼 또 하체와 하복부에 많이 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사가 빨리 전환되는 음식들을 최대한 줄이거나 끊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보통 단당류 음식이라고 하면은 젤리나 초콜릿, 단 커피, 그리고 달달한 음료들이 있고요. 저는 이 단 음식을, 지금은 단 음식을 안 좋아해요. 종종 가끔은 먹기도 하는데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제가 예전에는 단 음식을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끊었던 계기도 예전에 여에스더 선생님이 방송에 나와서 단 음식이 자꾸 땡긴다 라고 하면은 오메가3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를 보고 제 식습관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근데 생각을 해봤더니 저는 물고기도 안 먹어요. 물고기도 안 먹고 게다가 오메가3를 따로 영양제로 챙겨 먹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한번 이거를 실험을 해보자 라고 해서 오메가3를 그때부터 잘 챙겨 먹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 웬걸? 플라시보일 수도 있는데 단 음식이 별로 안 땡기는 거예요. 그렇게 안 땡겨서 안 먹다 보니까 입맛이 완전히 고착화가 되어서 지금은 단 음식을 안 좋아하게 되었고요. 그때 당시에 단 음료만 끊었을 뿐인데 이게 3kg 정도가 뭐 별거 한 것도 없이 그냥 빠졌었어요. 이렇게 단 음료가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는 단당류 끊기였고요. 여기까지는 하면 안 되는 것들을 얘기해 드렸어요. 이제부터는 해야 하는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세 번째는 순환관리예요. 순환관리는 제가 상체편에서도 얘기를 했었고 부종편에서도 순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저는 다이어트를 할 때 순환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요. 특히 하체에 살이 많이 몰리는 분들 경우에는 하체 순환이 안 좋은 분들 진짜 많아요. 그래서 다리 폼롤러 하면은 엄청 아파하실 거예요, 보통 그런 분들. 저는 다이어트를 할 때 하체 순환에 굉장히 신경 쓰게 되는데, 첫 번째는 스트레칭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 정도는 꼭 해주셔야 돼요.
아침에는 출근하기 전에 새벽에 일어나서 하체 스트레칭을 한번 쫙 했고요. 그 다음에 퇴근하고 밤에 돌아와가지고 자기 전에 스트레칭을 한번 또 했고요. 어떤 스트레칭을 했냐? 무식하게 찢었어요. 그냥 스플리츠라고 하잖아요. 다리 찢기라고 하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세로로 찢고 가로로 찢고. 저는 안 찢어지는데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냥 찢으면은 냅다 찢으면 찢어집니다. 우리의 근육들은 그 모션을 계속해서 만들어주면은 그 모양을 찾아가기 때문에 그냥 냅다 찢으시면 돼요. 근데 처음에는 너무 무리하시면 안 돼요. 근육 파열될 수 있어서 내가 참을 수 있다 하는 정도의 스트레칭 감이면은 적절하고요. 폼롤러 마사지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순환 관리는 림프 관리예요. 서해부라고 하게 되죠. 팬티 라인에서부터 허벅지 안쪽을 얘기하게 되는데요. 저는 여기 부분을 림프 관리 때문에 하게 되어요. 림프는 저는 이 손바닥으로 이렇게 동글동글 문지르고 아래로 쓸어내려줍니다. 림프는 위에서 아래로 흐른대요. 뭐 특별히 시간을 내서 할 것도 없고 저는 그냥 자고 일어나서 그리고 자기 전에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발바닥 합장시켜가지고 눕는 나비 자세 있잖아요. 그 나비 자세를 하고서 그냥 손으로 쓸어가지고 마사지를 해줘요. 이런 식으로 순환 관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자세예요. 현대 생활에서 자식 생활이 굉장히 길어지다 보니까 하체 순환 자체가 일단 힘들어지는 생활 양식을 갖추고 있어요. 우리의 정맥과 동맥 그리고 림프 같은 경우는 이 골반 앞쪽으로 크게 지나가게 되는데요. 앉아있으면은 이 골반 앞쪽이 접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하체 순환이 안 되는 거 1차적으로 가지고 있고 거기에다가 다리를 꼬고 다리 이렇게 삼계탕 만드는 거 있죠. 그것도 하면서 그리고 다리를 오므려야 한다라는 그런 알 수 없는 주장 때문에 다리를 꽉 붙이고 장시간 동안 있어요. 그러면 하체 순환이 더 안 되는 거죠. 일단 하체 순환에는 쩍벌이 더 좋고요. 그리고 골반의 안정성에도 쩍벌 자세가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세들, 다리 꼬는 것, 다리를 꽉 붙이고 장시간 있는 것, 짝다리 짚는 것을 피해 주셔야 돼요. 언제나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인형 뽑기 당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앉아있는 거죠. 그리고 다음은 5번째, 운동법이에요. 제가 예전에 공부를 하기 전에는 하체 비만들은 스쿼트를 해야 한다, 런지를 해야 한다 라고 그렇게 들었었는데 어떠한 운동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머슬을 쓰느냐가 중요한 거더라고요. 우리의 근육에는 근섬유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섬유가 흰색 근섬유가 있고 빨간색 근섬유가 있고 그 다음에 믹스드된 근섬유가 있어요. 그런데 하체 비만들은 이 접근이라는 레드머슬을 써줘야 하는 거예요. 레드머슬을 어떻게 쓰는 건데? 궁금하실 거예요. 보통 버티는 운동들이 접근이 활성화가 되는 운동들입니다. 뭐 스쿼트나 런지를 하실 거라고 하면은 앉았다가 바로 올라오고 이런 게 아니라 버티는 거죠. 20초에서 30초 정도. 그러면서 어떤 느낌이 느껴져야 하냐면 다리가 불타는 것 같은 느낌이 느껴져야 돼요. 레드머슬이라고 하는 것이 이 근섬유에 혈관들이 밀집되어져 있기 때문에 빨갛게 보여서 레드머슬이라고 지칭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뜨겁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근육에 피가 지금 몰려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체가 불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운동들을 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 느낌도 잘 모르겠고 뭘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라고 한다면 보통 접근을 쓰는 운동이 요가와 필라테스인데요. 모르겠다 하시면 이 운동센터를 가셔서 그냥 선생님들이 지도해주는 대로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6번째는 채소 섭취인데요. 이것도 정말 중요해요. 근데 이거를 되게 간과하고 닭가슴살, 고구마, 아몬드만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채소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는 건강관리뿐만이 아니라 살을 뺄 때도 영양소가 부족하지 않게 들어와야 이제 내 몸에 저장되어져 있는 영양분들을 끌어다가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또 왜 하체 비만들은 채소를 먹어야 하냐? 일단 여성 호르몬 자체가 지방을 축적시키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오프닝 때 얘기를 해드렸던 DNA가 있는데요. 이 지방을 축적시키는 DNA가 젊은 여성들의 경우에는 하복부에서 허벅지에 밀집되어져 있다가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상체 쪽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 보면은 하체 비만들보다는 상체에 살이 더 붙은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서고요. 이런 호르몬들을 좀 안정화시키는 데 있어서 녹색 채소가 굉장히 도움을 주게 되어요. 그래서 하체를 뺄 것이다 라고 하신다면 매일매일 몇 끼마다 플레이트 하나 정도의 녹색 채소는 꼭 곁들여 주셔야 해요. 그런데 보통 샐러드를 먹는다라고 하면은 정말 이 채소만 드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채소는 사이드의 개념이에요. 절대 주식이 될 수 없습니다. 채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필수로 요하는 5대 영양소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샐러드는 사이드 개념으로 보셔야 하고요. 또 뭐 아침에 한 끼 정도 샐러드, 뭐 점심에 한 끼 정도 샐러드 안 돼요. 몇 끼마다 드셔야 돼요. 그 정도 드셔야지 이제 우리 몸에서 작용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양이 됩니다. 할 수 있잖아요. 뭘 안 하는 것보다 뭘 하는 게 사실 더 쉽잖아요. 단 거 끊는 거, 단 거 좋아하는 분들 얼마나 힘들어요. 빵 좋아하는 분들 빵 끊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이거는 하는 거잖아요. 채소 먹을 수 있잖아요. 접근 운동? 원래 운동하는 거 운동법만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하체를 뺐었던 방법들을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렸는데요. 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요. 안녕!